현재 정치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맹자를 시대를 앞서간 철학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과 질문 연구소입니다. 오늘부터는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읽은 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북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중학교 2학년 김선우 학생과 북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선우 학생 소장님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장님께 독서 토론 글쓰기를 배우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6학년 여름에 소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소장님께 독서 토론 글쓰기를 배우고 있죠. 네, 오늘은 김선희 교수님의 동양 철학 스케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동양 철학 스케치가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우 학생이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양 철학 스케치라는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름에 잘 나와 있듯 방대하고 넓은 동양 철학을 스케치하듯이 마치 요약하고 집대성해서 구성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선우 학생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책을 추천하고 소개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 그 중에서도 동양 철학이라 하면은 굉장히 뭔가 어렵고 낯선 느낌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평소에 그런 편견과는 다르게 동양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으므로 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 학생이 선택한 맹자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우 학생은 많은 동양 철학자 중에서 맹자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로부터 유교를 공맹의 가르침이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맹자는 잘 알려지고 이름이 되게 많이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이런 철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맹자의 재미있고 독특한 이런 철학을 사람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맹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맹자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전에요, 맹자라는 사람 자체가 좀 더 관심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맹자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손자의 제자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공자의 정통한 이런 후계자로다가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공자의 인과 예화는 또 다른 철학을 펼쳐서 또 다른 철학을 펼친 철학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맹자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특별히 인을 강조하면서 인으로서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패도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 선우 학생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맹자는 당시 시대에 드물게 왕이 중심으로다가 왕이 자신의 이득을 중심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닌 백성을 위해 권력을 쓰고 백성에게 인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도 정치입니다. 그리고 패도 정치는 왕이 이런 왕도 정치와 반대되게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며 권력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것이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이런 왕도 정치를 제창하고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맹자의 사상 중에 그 유명한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맹자는 고자와 더불어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맹자는 인과 의를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태초부터 있었던 본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자가 주장한 성무성학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맨 처음에는 태초에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이 악함과 선함은 인간이 자라나면서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과는 조금 상반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맹자와 고자는 버드나무를 예시로 들면서 논쟁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고자가 처음에 버드나무라는 것, 그러니까 인과 의라는 것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상인 성무성학설을 주장했고요. 맹자는 그런 건 가당치도 않다. 그 인과 의라는 것은 그 버드나무의 본성인데 오히려다가 당신의 이론대로라면은 그 본성을 해치면서 인위적으로 이를 주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을 벌친 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죠. 그렇군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선한데 왜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지 그 점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맹자가 주장한 선함은 사람의 본성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가능성, 그러니까 실마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마리를 모든 사람이 본성에 잠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현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생명이 외부의 이런 영향이나 간섭에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선우 학생이 동양철학 스케치에서 맹자에 관련된 부분을 읽고 그 맹자의 사상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어요. 선생님이 궁금한 건 그렇다면 선우 학생은 맹자의 사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맹자를 시대를 앞서간 철학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제자백가 시대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시대에는 왕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더욱 중요시해서 백성은 등한시하고서 자신과 그리고 전쟁으로 통해서 받는 이득에만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왕이 인과 의를 바탕으로 백성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인자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고요. 또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착화되어 있었던 왕과 신하 그리고 신하와 백성 간의 그런 위계적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공고히 함으로써 현재로 생각하자면 약간 불평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이 맹자의 한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맹자의 사상은 그 당시 배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자의 사상을 우리 한국의 사회 문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선우 학생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정치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거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맹자 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맹자 사상을 적용한다면은 아마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가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맹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해보고 적용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선우 학생이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조언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서란 어린 시기에 세상을 배우고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하는 귀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독서를 함으로써 독해력만 넣을 뿐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보고서 그것에 따른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일찍,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로 나중에 올라가면은 내신을 관리하느라 시험 공부를 하느라 독서를 하고 사색할 시간이 충분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저는 미리 소양을 쌓아두고서 중고등학교 때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되게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2학년 김선우 학생과 북토크를 했습니다. 동양 철학 스케치, 조금은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그런 책일 수 있는데 우리 선우 학생이 잘 소화했고 또 잘 평가하고 적용하고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까지 해줘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친구들과 북토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